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지 뉴스 속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단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 두려움, 불안, 책임,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 이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개인의 존재, 책임의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의 마지막 판잣집 마을 중 하나인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AI 반도체 협력,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말했습니다. 사상은 사건이다. 사건은 단순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 시대의 철학적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구룡마을 화재, 구조적 불평등과 존재의 불안정성. 지난주 서울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수백 명의 주민을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화재 사고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눈앞에서 보고도 외면해온 구조적 불평등의 상징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악은 항상 극단적인 폭력이나 명백한 의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력감, 방관, 익숙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구룡마을이 수십 년간 서울 한복판에 존재해왔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곳을 그저 언젠가 재개발될 곳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사회적 공간에서의 위치가 개인의 존재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아비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논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이데거에게 거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안에 뿌리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펼쳐나가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재산 피해가 아니라 존재론적 불안, 즉 자신이 이 세계에 속할 곳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윤리적 요구를 던진다. 우리가 구룡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그들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윤리적 관계 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화제는 묻습니다. 우리는 같은 도시 안에서 극명하게 다른 안전과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 불평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까? 한 사회의 안전과 평등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구룡마을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주제, 전직 대통령 재판, 권력, 책임, 그리고 법의 지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기소와 재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책임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권력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을 단순히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억압적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관계이며 지식과 담론을 통해 작동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권력은 누군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행사되고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위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많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을 내리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떠올립니다.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며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이 클수록 자유가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대통령의 위치는 최고의 자유와 동시에 최고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의 지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개인도 심지어 최고 권력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는 인간의 지배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지나 감정은 변덕스럽지만 법은 이성적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법의 지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법이 권력자의 자의적 도구가 될 때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 속으로 빠져듭니다. 반대로 법 앞의 평등, 권력의 오용에 대한 책임 추궁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토대입니다. 이 재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법 앞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권력은 책임을 수반하는가?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말했습니다. 정당한 권력은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권력이 계약을 위반할 때 시민들은 그것을 문제 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지 한 개인의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인가? 우리는 법의 지배를 진정으로 믿는가?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로부터 배우는 성숙한 공동체인가?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판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재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과 대화는 바로 그러한 민주적 공론장의 작동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재판이 단순히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주제기술 협력과 경제정책 진보의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 최근 한국과 이탈리아가 AI, 반도체, 우주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와 기술 뉴스는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까? 먼저 우리는 진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곧 인류의 진보로 여겨왔습니다. 더 빠른 컴퓨터, 더 정교한 AI, 더 넓은 우주 탐사.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경고했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이 우리를 앞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알지 못한다고. AI와 반도체 기술은 분명 놀라운 발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이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고 누가 소외되는가?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릴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와 권력 관계를 내포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 미국의 관세 정책 모두 결국 기술과 경제 권력의 재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 발전이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점점 더 부품처럼 취급됩니다. AI 시대의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인간의 노동, 창의성,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입니다.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발전의 자유에서 진정한 발전은 GDP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과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얼마나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가 진정한 척도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보면서 우리는 국제 협력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과 상호, 의존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기술과 경제 협력은 단순히 이익 교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가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관세 문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협력과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얼마나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구체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와 시대를 하나의 거대한 구체, 즉 닫힌 시스템으로 봅니다.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나 국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행복과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단순히 GDP나 산업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 번영하는 삶. 그것은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뉴스를 통해 우리 시대의 철학적 질문들을 탐구했습니다. 구룡마을 화재는 구조적 불평등과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 재판은 권력과 책임, 법의 지배에 대해, 그리고 기술 협력과 경제 정책은 진보의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세울 것인가를 묻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세계와 대화하는 것이다.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화하고 그 안에 담긴 질문들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시도한 일입니다. 이 뉴스들은 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책임을 묻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시민, 질문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된 한파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